새로운 법칙으로 제정된 지 28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와 근로시간 유연화, 파견근로와 비정규직 사용의 합법화 시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3.4 노동자는 사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 사업자인 것처럼 33%를 떼이는 그런 노동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진정한 노동자의 이름,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줘야 할 때입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힘차게 펼쳐온 노동자성 회복 투쟁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권리찾기 운동의 사회적 연대를 새롭게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무려 36개 단체가 함께 조직위원을 구성해 주셨습니다. 또 이 밖에도 많은 개인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상으로 나와주실 단체도 계시고 시간이 되면 또 소개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축사를 해주실 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투쟁하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김진억 동지 축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분들도 많이 계셔서 되게 마음이 좋습니다. 예, 한국 사회는 지금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노동자 시민이 여기 계신 우리들이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근데 극우 세력의 준동과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막아내면서 윤석열 반드시 파면시켜야 됩니다. 내란 세력 청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광장에서 노래 부르고 외쳤던 또 다른 세계, 사회 대개혁을 진전시켜야 합니다. 사회 대개혁의 핵심 과제, 의제 중 하나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예, 비임금 근로자, 비임금 노동자가 870만이라고 합니다. 예, 대다수 가짜 3.3 노동자들이죠.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불릴 수 없는 노동자, 개인사업주로 불리는 노동자, 근로기준법도 4대 보험도 각종 노동자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 바로 가짜 3.3 노동자들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직종도 업종도 불리는 이름도 다르지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 보장, 바로 그 한 목소리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한국 사회의 사회 대개혁을 진전시키는 당사자이자 주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찾기 유니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렇게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지 못했거든요. 권리찾기 유니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 바로 반드시 새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겠다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자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힘이 필요하다는 그런 각오와 결의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기념식을 계기로 해서 한번 올 한 해 특별한 한 해로 우리의 권리를 진전시키는 그런 한 해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진학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요즘 또 파견 투쟁 국면에서 열심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계시죠. 예, 바쁘실 텐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답사를 드릴 건데요. 3.4 노동자들을 당사자 운동 주체들로서 그분들이 답사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짜 3.3 노동자의 날 행사에 연대 인사를 보냅니다. 저는 아이들위원 팀장이고요. 대구 교육입니다. 지금
지금 대한민국의 플랫폼 프리랜서 또 이런 노동조합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라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라이더 유니온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가짜 3.3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과 함께 그리고 권리찾기 유니온과 함께 라이더 유니온도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연대 인사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주제. 예, 고맙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의 구계현 위원장이었습니다. 작년에 상을 받으셨죠 아마? 예, 안 받았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리찾기 유니온 대의원인 남보리님의 답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리찾기 유니온 대의원 남보리입니다. 제4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을 맞아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2020년 권리찾기 유니온을 통해서 학원장을 고발하고 퇴직금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근로감독관이 재판 가면 노무사로 안 되고 변호사를 써야 하는데 변호사 수임료만 몇백만 원 들 거다라고 사실상 겁을 주면서 합의를 종용했었는데 제가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권리찾기 유니온과 부산 노동권익센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벌써 3년 전 일인데 올해 권리찾기 응원상 수상자에 영어 강사 김형준 선생님이 계신 걸 보고 학원가의 가짜 3.3 노동자 관행이 여전하고 또 더욱 교묘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결의가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가짜 3.3 노동자 수가 862만 명이라고 합니다. 가짜 3.3 노동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가짜 3.3 노동자 조합은 없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권리찾기 유니온이 있더라고요.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입니다. 제도 협정과 관례 때문에 부당하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 3.3 노동자가 0명이 되는 날까지 함께 투쟁해서 우리 승리의 역사를 써나가도록 합시다. 투쟁! 예, 부산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우리 남보리 선생님의 답사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순서에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최악의 기업 발표가 있겠습니다. 노무법인 HRIS의 이미소 노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미소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5년 최악의 기업상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좀 해주시죠. 바로 궁금하시죠?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주식회사 아리셀이었습니다. 네, 다들 받을만 하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신데요. 그 쟁쟁한 후보들은 이 기업에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이 대형 참사를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책임과 의무,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참사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 사망한 근로자분들 전원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뭐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급 가입하시고 이러셨는데요. 이 참사의 원인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부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주 노동자들 F4, 5, 6 그리고 E9을 제외한 2계열 취업비자를 가진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노동부가 관리 감독, 고용 정보가 없습니다. 노동부에 눈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짜 3.3과 같은 불법 행위가 자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법 행위를 알고도 방치하는 정부, 그리고 직접적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아리셀, 나아가서 이러한 불법 3.3, 가짜 3.3이 낳는 결과는 관심도 없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노동시장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올해 2025년 최악의 기업상은 주식회사 아리셀에게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딱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예. 네. 예, 앞으로 이렇게 발표하실 분들은 이 스티커 자리가 있으니까 자리해 주시고 그래 얼굴이 다 예쁘게 나오거든요. 예, 잠시 서 계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상을 드려야 되나요? 예. 대표가 구속됐다가 석방이 됐습니다. 이 사람도. 예. 상을 주려고 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좋은 일입니다. 올해 모범 판정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이종훈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훈 변호사입니다. 예,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인사드리겠지만 이 사건을 이끄신 대리인단에서 변호사님 한 분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예, 온갖 법꾸라지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에 법률가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참 참담하고 민망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모범 판정에 대한 말씀 어떤 소송이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참 안타깝게도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그 법원이 맞습니다. 예, 유튜브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운영자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자기의 팬카페에서 팬들을 모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상영하는 업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들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팬심을 이용해서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주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해주지 않으며 최저임금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팬심으로 시작했던 스태프들이 어느 순간 이건 좀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법률가들을 찾아와서 권리구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유튜브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을 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피고에게 명령을 하였는데요. 피고는 그 명령을 듣지 않고 항소를 해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이 판정을 권리찾기 유니온에서 진행하는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 판정으로 선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가짜 3.3 사용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 때문에 노동자들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독특하게도 원고들 중에 몇 명이 자기 스스로도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지원받아야 하는 다른 이런저런 지원금들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거나 혹은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우리 같은 취약 노동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안타깝지만 엄존하는 현실인데요. 법원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뿐이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설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형식적인 계약서에 얽매일 필요 없이 가짜 3.3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범 판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대리인단으로 같이 참석해 주셨던 법유경 변호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리인단이 사실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았고 지금 옆에 계시는 이종훈 변호사님도 같이 대리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민망한데요. 네, 저는 지금 법무법인 덕수에서 일하고 있고 이 대리인 중에 한 명이었던 법유경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이 사실 몇 년을 갔습니다. 몇 년을 갔고 그리고 초반에는 굉장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의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게 게임을 만들어서 그 게임 콘텐츠를 활용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였는데 법원이 일단 게임
도 잘 모르겠고 게임 콘텐츠도 잘 모르겠고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들이 스태프라고 불리지만 왜 근로자인지 모르겠다라는 태도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눈앞이 캄캄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 원고들이 굉장히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밝아진 것이죠. 굉장히 많이 공부했고 그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권리를 어떻게 찾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학습과 훈련이 되신 셈인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이분들의 의지와 투쟁에 대해서 그 투쟁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오히려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판결에서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있었던 부분은 이 판결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특한 부분이 있지만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그 빡빡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한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라고 알려져 있는 플랫폼 노동, 유튜브와 같은 문화 창작 콘텐츠를 활용하는 플랫폼 노동이라는 아주 특수한 범위에 있는 노동이라도 이것이 사업자나 여기에서 나오는 가짜 3.3 이라는 것을 이제 사실은 명료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법원은 가짜 3.3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에게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형태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오히려 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리를 바꿀 필요도 없고 법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적극적인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이분들을 근로자성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래서 사실 아직 1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도 상당히 희망과 많은 희망과 바람을 품고 지금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현장에 있는 당사자분들의 목소리와 그 열망이 아니고서는 저희 변호사들은 사실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 없는 소송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 계시는 투쟁하시는 당사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상을 받는 시상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권리찾기 응원상인데요. 정말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권리 찾기에서 노력하시는 분들께 응원하는 의미로 상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요즘 우경화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우리 거대 야당의 자기 대권 주자께서도 우경화 우려가 있고 한데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더 우려가 되는 우경화는 기존의 진보 정당과 노동단체, 민주노조 활동하시던 분들 우경화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자기들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고 진정한 사회 변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진보 정당 3개 정당의 대표님들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따 또 소개드릴 정당 또 하나 있고요. 첫 번째 권리찾기 응원상 시상해 주실 노동당 이백윤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전에 한 2분 정도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네, 김한수 동지를 시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리고 순리대로 살아라.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그렇게 데모를 하고 싶으면 맨 앞줄에는 서지 마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노동자로서 이 사회에서 사용자에게 맞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갖고 대단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때로는 인생을 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한수 동지가 3.3 가짜 3.3 노동자로서 사용자에 맞서서 주휴수당과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맞서서 싸웠고, 그래서 그걸 다시 되찾은 선례를, 중요한 선례를 만들어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김한수 동지와 같은 이런 모난돌들 덕분에
우리가 조금은 나은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난도를 같은 모난도로서 그 모난도를 축하해주고 시상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4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권리찾기 응원상 첫 번째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상자는 김한수님입니다. 이따가 동영상으로 시상 소감을 발표할 건데요. 대신 함께 투쟁하고 있는 권리찾기 유니언 노동법률센터의 이덕만 센터장님께서 대리 수상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내건축 인테리어 목공 노동자 중에 3.3% 위장 사업자가 대다수입니다. 저 또한 3.3 소득세, 그다음에 4대 보험 미가입, 그다음에 퇴직 주휴수당,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은 받는 연차 수당, 휴일 연장 근로 할증률 적용, 이런 걸 못 받는다 생각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3.3 사업자로 위장한 많은 노동자의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찾기 유니온의 발걸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참석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 나선 귀하를 응원하며 모두의 권리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13일 제4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조직위원회. 잠시 같이 좀 말씀하시게요? 네, 하세요. 그럼. 상을 제가 안 받아봤어 그래. 예. 제가 짧게 말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대리인으로서 우리 이 주위에 지금 여기 실내지 않습니까? 주위를 보면은 천장부터 벽, 바닥까지 이게 이제 실내 건설 노동자들이 이 땀으로 피로 이룬 결실입니다. 우리 실내 건설 노동자들이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이 없습니다. 실내 건설 노동자합이 지금 조직 확대 개편을 해서 지금 출발을 했고요. 우리 수상하신 김한수 동지께서 조합원으로서 앞으로 많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시상위원회에서 추천을 했고 본인이 수락해서 오늘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권리찾기 응원상을 시상해 주실 녹색당의 이상현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진보 3당 요즘 천막농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녹색당 대표 상현입니다.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네, 정말 투쟁할 날이 많은 요즘입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진보 3당은 오늘 정당 연설회를 통해서 3월 15일 토요일로 광장에 모여서 윤석열 조속히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열자라는 연설회를 하고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광장에서 꼭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민주주의를 열기를 바라는 나날입니다. 요즘 자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정당을,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을 사랑하고 또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그걸 바라면서 많이들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우리의 나라, 우리의 정치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모두들 나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자기가 일하는 일터를 사랑하고 노동자로서 자존과 자긍을 지키기 위해서 또 권리를 찾는 이 동지의 또 분투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존경스러운 그런 시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상을 드릴 분은 영어학원 강사이신 김형준 님이십니다. 이분은 근무 중인 영어학원 강사였는데요. 당사자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해고를 통지하고 그리고 후임자를 채용 공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서 그냥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에 나섰고 3.3 학원 강사들 본인을 비롯해서 여러 학원 강사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또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투쟁에 나서셨습니다. 그 때문에 김영준 강사님의 투쟁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수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김영준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상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5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 권리찾기 응원상 김형준. 노동자의 이름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 나선 귀하를 응원하며 모두의 권리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13일.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거 제가 들고 있어요. 예, 약간 왼쪽으로 오셔서 오른쪽으로 좀 오셔서요. 예, 찍으시고 이따 수상 소감도 그 자리에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쁘시네. 예, 예, 바쁘시네. 예, 옆에 잠시 석.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저는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서 있는지를 잘 모를 정도입니다. 이게 정말 이번에 싸워서 이기자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담당 대리인께서 수상할 충분한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조건이 된다고 해서 이제 급하게 대전에서 올라왔습니다. 영어를 안 합니다. 저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 수상 소감문을 밤새 고민하면서 좀 적어 왔습니다. A4 용지 한 장 반 정도인데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슴 속에 있는 제 생각과 어떻게 보면 이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나마 승화를 시켜서 쓴 것이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셨으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상 고생해 주신 우리 이상현 대표님 먼저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3.3% 원천 징수자는 노예처럼 일어서도 근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 삶의 15개월 22일이라는 시간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 어떤 분들이 이걸 읽다가 읽으시는 거 보면 저 사람 왜 울어?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슴 속에 이게 쌓인 게 너무 많다 보면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시간 쓰고서 제가 겪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감히 말하지 못한 채 묻어둔 현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18년 동안 일을 하면서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20일까지 학원 강사로 일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일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고등학교 시험에서 4, 5등급을 받던 학생을 2달 만에 1등급으로 이끌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제 시간을 내서 학생들의 성적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근데 그런 노력들이 한 사람의 변덕과 감정 앞에서 무력하게 짓밟혔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자유는 없었습니다. 프리랜서의 주체는 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 지시, 끝없는 감시와 압박 속에서 저는 마치 사람으로서의 존엄이 부정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최근에는 공황장애로 병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버젓이 들어있었고 그 조항 아래에는 끊임없는 불안과 억압을 견뎌했습니다. 퇴직금도 고용보험도 없는 3.3% 원천징수라는 이름표는 제가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저는 계약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저와 단 한 번도 상의도 없이 후임자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고 이어진 퇴사 압박은 점점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해고다라고 말하며 10월 22일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는 숱한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진정을 넣었지만 각하되었고 현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용자는 제가 부당 해고를 주장하자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3.3% 공제와 비율제의 임금 지급 방식이니 근로자가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단 시간 노동자일 뿐이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저의 권리를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학생들을 진심으로 가르친 강사가 단지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노예처럼 취급받아야 하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3.3% 원천징수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이 근로자의 권리마저 박탈당해야 하는 현실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이 부당함에 맞서 전에 권리찾기 유니언의 법률 지원 투쟁에 당사자로 당당히 참여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심의회에서 화해 공고가 열렸고 금액 차이로 실패했지만 심판 직후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측은 사용자는 느닷없이 전날의 화해를 취소하는 몰지각한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중앙노조의 재심을 기다리며 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제 일자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겪은 이 시간이 누군가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18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이런 부당함을 외칩니다. 자, 이런 부당함을 외칠 때 세상은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 고백이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한 가슴에 평생 잊지 못할 흔적을 남기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 수많은 3.3% 학원 강사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실태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당사자들에게 용기를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는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진 한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니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3.3%의 숫자는 더 이상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감동적인. 처음에 한 페이지 반이라고 해서 긴장했었는데요. 예, 구구절절 너무 명문이었습니다. 네,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거리찾기 응원상 시상은 거리의 변호사에서 정당인으로 변신 대활약 중인 정의당의 권영국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쑥스러워지는 것 같은데. 예, 대부분 되게 낯이 익는 얼굴들입니다. 제가 시상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광장에서는 정권 퇴진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하자는 지금 우리들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죠.
2016년, 17년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같이 싸움을 했었죠. 그때도 아마 우리 삶이 달라지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똑같이 대통령을 퇴진시키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이번에도 우리는 달성할 겁니다. 그런데 진정 원하는 나의 삶이 달라지는가? 이게 바로 늘 고민하고 있는 일터의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80년대 노동조합 운동을 했을 때 과연 노동권이 아니면 민주주의가 공장 담벼락을 넘어서느냐 못 서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했던 문제인데 지금도 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적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터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그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못 되느냐가 결국 일터의 민주주의를 우리는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어려우신데 제가 오늘 시상을 맡은 부분은 방송작가 6인 임금체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마 지금 승리한 사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직 스태프가 작가의 목을 졸랐고 여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항의하자 집단적으로 계약 해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방송 작가들의 신분이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 해지와 밀려있는 임금에 대해서 진정을 하자 노동부, 노동시청에서는 노동자성이 부인된다고 해서 일단 각하 또는 기각을 시켰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지금 재진정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저도 당대표가 아니라면 대리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예능 프로그램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대표적인 노동권 침해 사건으로 지정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권리찾기 응원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매우 값진 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이 응원상을 받는 분들은 모두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죠? 예, 맞습니까? 네. 아마 우리 권리찾기 위원회에서도 이 상을 주는 이유는 이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운을 받고 반드시 승리하라 이런 이제 응원으로 드리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MBC의 그 오요한나 그 기상캐스트도 실제로 보면 고용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스였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MBC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방송계에서 비정규직 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작가분들 또 여러 구성원들의 권리를 위해서 정의당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시상에 대한 소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상을 받으실 방송작가 6인 대표자 오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 나선 기아를 응원하며 모두의 권리로 함께 나가기 위해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13일 제4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조직위원회. 네, 상부터 먼저 주시고요. 네, 펼쳐서 한번 사진 보여주시고, 네, 네, 그러시죠. 예, 와.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작가로 활동 중인 정성진 작가입니다. 저희 방송 작가들은 모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하게 프리랜서라고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방송국 PD들과 작가들은 거의 A부터 Z까지 모든 작업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옛날부터 당연하다 생각하던 것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작가들은 이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인식을 개선하는 일부터가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년에 이제 스텝에게 이제 목을 졸리는 일을 겪은 뒤로 조금 이제 현장에 갈 때마다 이제 모르는 카메라 스텝들 그리고 뭐 음향, 조명, 일일 스태프들 올 때마다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동료 작가들과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 중이고요. 지금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랑 작가 노조 유니온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지금 같은 이제 모든 종류 작가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요. 응원해 주시면 저희 또 좋은 소식, 또 방송 작가들에게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은 도움 주십시오. 예, 응원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언론계에 계신 동지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보 3당 대표님들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는 기본소득당 노동위원회 최승원 위원장도 와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조혜람 기자님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법률활동상입니다. 시상은 법무법인 연은의 김하경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연은에서 일하고 있는 김하경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작년에 저희 법무법인 연은에서 그 타다 드라이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또 그 사용자는 주식회사 소속하다, 원청인 주식회사 소속하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이유로 법률활동상이라는 또 귀한 상을 수상받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또 저희 법무법인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중요한 활동을 하신 단체에게 이렇게 시상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그럼 어떤 단체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25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 법률활동상은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 법률 구제로 소중한 힘을 만들어가는 귀하의 활동을 공유하며 모두의 권리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13일. 먼저 자, 아니 일단 이쪽에서 이쪽에 나와 얼굴이 자 그림자가 안 지니까요. 오셔서 같이 한번 찍으시고 자 보시고 예, 맞습니다. 예, 상품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2022년부터 제가 여기 이제 센터장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 소개를 안 했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 전엔 청년유니온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어쨌든 노동계에서 한 8년쯤 활동한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상을 받은 적은 사실 처음이어서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법률 활동상을 받기에는 좀 저 스스로는 좀 민망한 부분도 사실은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방송 산업에서 최근에 이제 불황이 되게 심각합니다. 이게 겉으로는 K 콘텐츠 전성시대로 해서 대단히 한국 그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나 OTT 여러 가지 방송 산업 구조들이 바뀌면서 소규모 이제 제작 현장에서는 대단히 이제 임금 체불이 근래에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대단히 심각한 형태로 집단적으로 많이 나타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특별 제보센터 이렇게 열어서 한 달 정도 이제 제보를 받아 보니까 저희가 추산한 거로는 120명 정도 피해 규모가 120명 이상, 그리고 11개 사건에서 120명 이상 11억 정도로 이제 저희가 추산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미디어 신문고라고 해서 저희 2018년에 설립되고서 계속 이제 방송 노동자분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연간 보통 상담이 한 5, 60건 정도 됐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한테 이제 들어온 건이 130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상황이 많이 심각해져 있고 오늘도 계속 뭐 이런저런 상담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자문노무사분들하고 같이 법률 지원도 좀 이렇게 저렇게 죄다 다 가짜 3.3이죠. PD분들, 작가분들, 그리고 뭐 그런 촬영이나 조명, 음향 뭐 다양한 스태프분들이 뭐 드라마, 예능, 뭐 방송사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그런 아까도 모범 그 판정상처럼 유튜브 콘텐츠 같이 소규모 제작 현장들 많이 늘어나면서 대단히 심각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노동청에서 앞서 다른 사례들처럼 적극적으로 있는 근로기준법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문제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들이 더욱 쉽게 3.3 그냥 주고 대충 그 잘 안 되면은 물론 그분들도 고뇌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돈 제대로 안 주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 앞으로 저희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에서도 법률 활동 그리고 또 이제 조직화 지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같이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쪽 그 관련해서 다루다 보니까 사실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많이 안 다뤄주시는다는, 물론 이게 저희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 관심과 연대 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그 시상 하시는 분들은 주로 전년도에 본인들이 상을 받으셨던 분들이 나서는 뜻깊게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아까 라이더 유니온 상 받았던 건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답사를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나오실 때 안내 말씀드리면 이 중간에 이렇게 화면이 있으니까 양편에 쓰셔서 하시면 더 얼굴이 예쁘게 나온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동조합 활동상입니다. 시상은 이음 남는 유니온의 박정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음 나눔 유니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거의 한 85% 정도는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15%는 아직 퇴직 안 하신 분들도 가입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오는 것이 관계의 단절이 옵니다. 20년, 30년 같이 근무해도 퇴직하는 그 순간 그 다음 날부터 전화한테 오는 데 없습니다. 어저께 회식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땡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그 다음 날부터 뭘 할지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임나눔 유니온은 모여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산도 가고 그러다 보면 뭘 또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관계의 단절로 아니라 사회의 연결망을 같이 가지자. 그런 해서 나이 들어도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사회적인 활동들을 해보자 하는 것이 이음나눔 유니온이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걸어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손을 잡고 그의 손을 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동무입니다. 우리 권리찾기 유니온이 우리 3.3 노동자들에게 길동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우리 실내건설노조
최 위원장을 비롯해서 함께 여기 많이 오셨는데 축하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예, 수상자를 누출해 주셨습니다. 2025 가짜 3.4 노동자 권리찾기상 노동자 활동상은 신뢰건설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자의 단결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는 농지들의 활동을 공유하며 모두의 권리를 함께 나가기 위해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13일 제4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조직위원회 축하드립니다. 예, 받으시고 그리고 상패를 펴시고 상장 펴시고 같이 아름답게 예, 상장을 보여주시면서 네 예쁩니다. 고맙습니다. 수상 소감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신뢰건설 노동조합 네, 최호영이라고 합니다. 3년 전 A4 용지 3장을 들고 마루 노동자를 알리기 위해서 새벽 기차를 타고 한상규 위원장과 정진우 위원장을 만났던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7명으로 시작했는 자그마한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마루 시공 노동자들의 지금은 신뢰건설 노조라는 22만의 신뢰건설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뜻깊게 타일 지부가 저희랑 같이 또 함께 하게 돼서 이제 명실공히 타일 지부, 마루 지부, 이제 도배 지부만 저희가 조직을 하면 이제 건설사는 저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파트 현장의 펜스 뒤편에 신뢰건설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투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은 늘 일어나고 있으며 임금 중간 착취 2만 원, 3만 원 빼먹는 건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 타일 노동자 한 분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그 다음 날 고인이 돼서 발견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광명 현장이고 건설사는 현대건설입니다. 배우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갔더니 현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 현재 법무법인 공유의 백일섭 변호사님이 맡아서 처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우리 동지들 선배님들이 알지 못하는 그 펜스 뒤에 수많은 불법과 부조리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알려지지 않은 작은 노동조합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제가 짧게나마 3년 동안 노동조합을 했지만 첫 번째 이게 되겠냐, 되겠습니까,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라고 하면서 장시간을 거쳐서 했을 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한상균 위원장님이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어, 다 되게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녁차를 타고 내려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신뢰건설 노동자는 펜스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챙겨가십시오. 예. 네, 펜스를 넘고 예, 거리로 나오는 우리 신뢰건설 노동조합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요, 노동조합 오늘 상 받으실 분이 두 조직이 계십니다. 또 있어요. 이번 시상은 이혜종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 지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 지부장 맡고 있는 이혜종입니다. 원래
이 오늘의 기념식에 관련해서는 저희 김은식 지부장이 저한테 조직위원회 이름만 올려주는 것으로 해서 기금 내고 그렇게 얘기하고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전화 와서 행사한다고 오라고 얘기하고 어제 SNS 보니까 뭐 뚝 올라왔는데 시상식까지 돼 있어갖고 좀 놀라긴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 지역 지부 내에 있는 사업장 애니카 지부가 저희한테 온 지가 지난 3년 전에 이제 저희한테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에 다 생소했었고 이름만 유명한 사실이 이제 애니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사였기 때문에 그때 실상은 몰랐는데 실제로 거의 대부분 정규직 사업장인 저희 남동 지역 지부 내에서 비정규직 개인 사업자로서 활동하면서 실제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저들은 모든 회의나 이 활동에 본인들이 나옴으로써 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없는 노동자들입니다. 저 너무 다른 노동자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간 저희 지역 지부에서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또 수상도 하고 오늘 더군다나 이 3.3 노동자들의 이 기쁜 행사인 기념식에서 또 다른 수상을 한다고 하니 매우 기쁜 마음이고 저 또한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노동자 활동상은 삼성화재 애니카 지부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노동자의 단결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는 동지들의 활동을 공유하며 모두의 권리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13일 제4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조직위원회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오셨어. 예. 어유 예. 얼굴이 잘 나오나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니카 지부장 김인식입니다. 저희 같은 그 비정규직 3.3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권리찾기와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동지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애니카 지부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특히나 저희같이 비정규직 3.3 노동자들이 온전한 근로기준법 테두리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봉에 서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짐도 많으시고요. 예, 부럽습니다. 예, 누가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 예, 다음 사회연대 활동상입니다. 이 상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김시문 위원장 신부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전년도 수상자십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김시몬이라고 합니다. 예, 천주교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뭐 전 국민의 10분의 1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힘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조용조용히 살고 그래서 노동사회연대 활동상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뭐 많이 드러내고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직접 해결해 주진 못하지만 뭐 아는 분들 연결해 주고 저희가 힘은 어쩜 잘 들어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들은 현실하고 현실 속보다 뒷면 이면에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 현실의 모든 것들을 담지 못한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옆에서 도와준 사람 분명히 있다라는 거, 혼자가 아니라 가장 그 사람들이 고마운 거는 내 얘기를 누군가 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건 누군가 함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역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정말 때론 필요하면 밖에 나와서 외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신부보다는 오히려 저희는 수녀님들이 수녀님 부대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늘 가서 달려가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 저희가 천주교 가장 좋은 거는 저희 서울이지만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연대돼 있고 필요하면은 대신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하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연대활동상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인공은 경기도 노동단체 연대 회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짜 3.3 노동자의 권리 찾기를 위하여 지역부터 힘을 모아가는 실천을 기과금으로 삼아 모두의 권리 나가기 위해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13일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수상은 하상수 경기 중부 비정규직센터 대표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 중부 비정규직센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하상수입니다. 제가 오늘 그 경기도 노동단체 연대 회의를 대표해서 상을 수상한 이유는 저희 센터가 경기도 연대회 내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으시죠? 예, 경기 중부입니다. 예,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사업적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모험적으로 수상 소감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텔레비를 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을 주시니까 아마도 올해는 그리고 내년에는 가짜 3.3 그 문제와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더 해달라는 요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힘내서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상 받으실 분 단체 두 군데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언론활동상입니다. 예. 시상은 전년도 수상자 맞으시죠? 경향신문의 조혜란 기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자님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혜란 기자입니다. 예. 제가 작년에 상을 받게 됐는데 오늘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쿠팡 캠프에서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비롯해서 4대 보험 누락 관련 기사를 써서 상을 받았는데 그게 아마 노동 분야를 한 1년 정도 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총 2년 7개월 정도 하다가 최근에 정기 인사로 저는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대로라면 정부 임기 반환점에 노동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였을 텐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어떤 사건 때문에 의도치 않게 한 정부의 노동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지켜본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팀을 옮기면서 그동안 다뤘던 여러 이슈들을 제가 좀 천천히 살펴봤는데요. 그 여러 가지 노동 정책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그 어떤 정책이 나오고 법이 바뀌어도 꾸준히 열악하고 꾸준히 힘든 노동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 노동법의 우산에서 소외된 가짜 3.3 노동자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 사이에 가짜 3.3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착취는 더 악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를 받는 노동부의 쿠팡 근로감독 결과 같은 걸 보면은 정치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쿠팡뿐만 아니라 최근에 다들 아시죠? 올리브영에서도 이런 가짜 3.3 고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요즘 보면은
거의 편의점만큼이나 많은 게 올리브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그럼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까요? 특히 요즘 같은 이커머스 시대에 물류센터 노동은 크게 확산이 되고 있고 특히 청년 노동자분들이 물류센터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오늘 상은 올리브영의 가짜 3.3 노동자분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각지대를 밝혀주신 기자님이 받게 됩니다. 제가 노동을 출입할 때도 많이 배우고 의지한 선배기도 해서 제가 더 영광스러운데요. 네, 강예슬 기자님 상 예, 언론으로상 강예슬 기자님이십니다. 간접고용 3.3 문제 직접 물류센터의 현장 취재로 잠입하여 취재하셨던 강예슬 기자님이십니다. 노동자의 빼앗긴 권리를 소중히 전하는 귀하의 활동을 공유하며 모두의 권리로 함께 나가기 위해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13일 제4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조직위원회. 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역시 기자님들이라 사진 어디 가서 잘 나오는지 잘 아시는군요. 네, 한번 펼쳐주시고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손이 부족하시죠? 예,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입니다. 라고 원래 지난 6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1월부터 이제 뉴스토마토라는 매체에 옮겨서 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인사를 하지 못해서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노동을 맡고 있지 않아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있지만은 사회부이기 때문에 제 관심사인 노동을 원한다면 계속 취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뉴스토마토 기자로서 이제 여러분들께 자주 연락드리고 좀 부탁드릴 테니 친절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아쉽고 앞서서 이제 상을 받았던 조혜람 기자가 쓴 기사만큼의 큰 반향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올리브 영에서 일단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CJ 대한통운에게 물류 업무를 맡기기 때문에 모든 것은 CJ 대한통운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당시 뭐 상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그 위에 실질적으로 이제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사실 이직을 하는 뭐 이런 시기와 겹쳐서 제대로 후속 보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와 있는 매체에서도 계속 열심히 좀 추가로 취재를 해서 더 큰 사회적 반향이 있는 기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짜 3.3 노동자를 좀 취재하면서 점점 이제 회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올리브영의 물건을 가지고 이제 포장을 하고 그거를 올리브영에 전달을 하고 그것을 올리브영의 상점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노동자에 대한 책임도 올리브영이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상식적인 생각이 현실에서는 별로 통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물류 산업은 뭐 3PL, 4PL 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있고 역할을 분류해서 맡으면서 교묘하게 사용자 책임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하는 산업 과정 안에서 어떻게 노동이 분화되고 또 사용자 책임이 회피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산업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따져나가야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현재 3.3 노동자의 현실이 많이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계속 열심히 활동하시고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드러내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은 앞으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쓰라는 말씀으로 알고 지금 이제부터 더 열심히 또 취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큰 활약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1부 시상식 마지막 순서입니다. 특별상이고요. 시상은 우리 전년도 감사의 상을 받아주신 녹색병원의 이종훈 사무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뜨거운 연대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병원장님이 오셨어야 하는데 오늘 오시지 못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저는 녹색병원에서 사무처장으로 있고요. 전태일 의료센터 건립위원회에서도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특별상을 받았던 때는 기억하기로 저희 녹색병원이 보건의료 노조와 함께 그러니까 비정규직 없는 비정규직 제로 사업장을 하자라는 공동 선언을 하고 약 2년 반에 걸쳐서 요양보호사, 조리노동자, 미화노동자를 다 직고용하는 그래서 병원 내 실질적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게 하는 그런 그 성과를 냈고 그것이 아마도 지금 이런 가짜 3.3 노동자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이야기될 때 하나의 좋은 사례로 이야기돼서 특별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녹색병원이 전태일 의료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태일 의료센터는 노동자들이 아플 때 치료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이 노동자들이 왜 아프게 하는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아프게 되는지 불건강한 상태를 확인하고 찾고 연구하고 바꿔낼 수 있는 즉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전태의료센터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고 특히 지난 남태령 그 대첩 이후에 거의 뭐 한 15,000명 이상의 분들이 그 개인당 10만 원씩 내면 추진전이 되는데 그 부담스러운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금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전체 그 건립에 필요한 기금 중에 국민 모금으로 50억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약간 자신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라고 스타트를 했는데 지금 무려 43억이 넘는 돈이 기금으로 모였고요. 아마도 올해 안에는 목표한 금액은 다 될 것 같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녹색병원이 첫 번째 전태일 병원이 되지만 지역 곳곳에 또 다른 전태일 병원, 또 다른 전태일 의료센터를 만들 수 있게 활동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희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특별상으로 시상할 단체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2025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 특별상은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이 받게 되셨습니다.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협력사업 계속 추진해 주셨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동과 삶을 바꾸기 위한 소중하고 특별한 시초에 감사드리며 모두의 권리로 함께 나아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13일 제4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조직위원회 수상은 우리 심필균 이사장님께서 직접 와서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상을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받게 되니까 정말 기쁘네요. 받는 게 기쁘네요. 4년, 그러니까 햇수로는 4년 전, 3년 전, 만 3년 전이죠. 1차 3.3. 사실 가짜 3.3 노동자라는 개념을 처음 권리찾기 유니언으로부터 저희가 배우기 시작을 했을 때 저나 저희 임원진들이 전부 놀랐습니다. 이런 식의 비정규직, 비전형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새로 자라고 있구나 이런 거를 발견을 했죠. 저희 우분투 재단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잘 아시지만 사무금융 노조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권리를 찾아주고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사 기금으로 이렇게 만든 재단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점점 더 노동시장에 이런 그 비전형 노동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 구조적 문제를 아주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오늘 상을 받으신 분 혹은 권리찾기 유니언 덕분에 혹은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오늘 상 받으신 분들 개인도 계시지만 단체들도 그런 기관들 덕분에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게 된 이 점이 가장 이 사업을 하면서 빛났던 일이고 또 저희들에게 조금 더 일을 열심히 잘하라는 경각심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또 이 가짜 3.3 노동자 사업을 통해서 다음으로 저희가 기쁘게 생각하는 건 각각이 사실 억울하다라고 느끼시면서 혼자 외롭게 싸우시다가 내가 노동자인데 노동자 하면 그래도 연대를 찾을 수 있죠. 이것을 일깨워준 이 권리찾기 유니온에 의해서 일깨워줬고 본인이 그 문제의식을 똑바로 가지시면서 투쟁으로 나셨었던 그 자체가 아주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덕분에 조금 길어집니다만 마지막 상이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노동자들 문제를 4대 보험 보편화하는 걸로 하는 게 물론 목적이지만 이렇게 작은 사업 하나하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다시 사업 하나를 좀 과감하게 시작을 하는 게 전국의 비정규 혹은 비전형 노동자들 실태를 저희 민간 차원에서 조사해보자. 지금까지는 정부가 통계를 내놓고는 있죠. 그건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숫자에 불과한 그런 그 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 왜 어떤 구조적인 현상에서 이게 자꾸 만들어지는가? 새로운 비전형 노동자들이 만들어지는가? 여기까지 보려고 하고 물론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으면서요. 그리고 물론 목표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대안, 정책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발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동안 권리찾기 유니언이 전국 단위로 850만이라는 숫자를 발견하신 이 자체에 사실은 용기를 얻었고 그런 네트워크를 저희들이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개인 혹은 그 기관이랑 같이 움직인다면 저희들이 못할 게 없지 않을까? 이제는 그냥 공공기관에 맡기지만 말자. 우리가 소리 없이 스스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권리찾기 유니언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상을 받으신 혹은 같이 계신 분들, 노조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을 받게 된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기쁨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권리찾기 유니언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올해부터는 권리찾기 유니언은 이제 허드레일을 받고요. 36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확대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부 시상식 마치기 전에요. 우리 가장 중요한 걸 안 받으신 두 분 계세요. 봉투.
우리 강혜슬 작가 기자님이나 우리 방송작가 유견 대표자님 잠깐 오셔서 봉투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상품 안 가져가시는 분 계십니다. 예. 참치캔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와서 가져가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강혜슬 기자님 남은 말씀 있다고 하시니까 잠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고 수상소감을 충분히 준비를 못해서 딱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서 다시 나왔고요. 제가 매일노동뉴스에서 6년 동안 있었고 나올 때도 아주 잘 헤어지고 나왔고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거든요. 근데 지금 매일노동뉴스 사정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 관심과 사랑과 물질로서 애정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꼭 이 말을 전 구성원이자 앞으로 계속 인연이 이어나갈 이제 동료로서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정말 의리가 있으십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가짜 3.3 노동자의 날 일부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상식을 보면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배움과 다짐의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1부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고 2부 연대마당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이때부터 진행은 이제부터 진행은 권리찾기 유년 위원장 정준우 동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상 시상하러 오신 분들, 수상하러 오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각오 비춰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아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나도원 사회자에게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심지어 시간도 별로 큰 차이 없이 잘 맞춰주셨는데요.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안 쉬고 바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식사 예약이 또 돼 있어가지고 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2부 진행을 제가 맡게 됐는데 지금 목소리 톤이 다르죠. 네, 1부는 자연스러웠고 편한데 2부는 좀 불편한데 약간 감정이 생겨요. 그런 사회자인데요. 예, 제가 그 시간이 없다 보니까 권리찾기 유년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 제가 생략을 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굵고 짧게 한번 진행을 하면서 특히 오늘 되게 중요한 저희 투쟁 선포도 있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기념식에서 투쟁 선포를 하느냐? 사실 처음이거든요. 작년에 하려다가 사측이 일부 항복해가지고 투쟁 선포가 무산되었던 누군지 어느 사업자인 얘기는 안 하겠네요. 아마 전 기대했어요. 이 투쟁 선포 오늘 이번에도 생략되는 줄 알고 겁을 내가지고 고용노동부나 사측이 미리 항복하나 했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집중 투쟁 선포는 제대로 좀 새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측은 안 앉아 있거든요. 고용노동부도 없는데 사진이나 여러 가지 영상으로 특히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도 있겠네요. 관리자들이 보고 겁을 내고 우리 투쟁 계획대로 안 되고 지레 겁먹어서 바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상 최초로 진행하는 집중투쟁 오늘의 주인공은 아까 상을 또 받으셨으니까 다 잘 아시네요. 마루노동자 근로기준법 쟁취 집중투쟁 선포의 시간을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진행은 좀 이제 지겨우실 텐데, 네, 우리 최우영 위원장님 직접 나와서 힘을 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은 최우영 위원장님께 맡기겠습니다. 네, 뭐 진행까지야. 네, 반갑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와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시간을 자꾸 내주셔서 영광스럽고 우리 마루 동지들하고 제가 투쟁 선포에 앞서서 제가 오늘 중요한 두 가지의 선포를 할 텐데 아마 정말 놀라실 겁니다. 놀라실 건데 먼저 우리 그 타일 동지들을 하고 우리 마루 동지들 같이 함께 병풍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우리 신뢰건설노조 간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바닥과 타일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선포식에 앞서서 이 타일 지부가 처음 이제 노조가 생겨서 처음 오는 자리입니다. 우리 타일
타일이 한 10,000명 정도가 넘습니다. 저희가 5,000명 정도, 저희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타일에 포진되고 있습니다. 그 타일 우리 동지들 책임지고 있는 타일 지부장이 인사를 먼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내건설노조 타일 지부장 최길호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은 조직도 미약하고 미흡하지만 저희 타일 지도부 단결된 힘과 노력이 있으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 불안에서 고용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4월 초에 폐암으로 고생하시는 폐암 사기로 투병 중인 우리 동지 한 분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접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사실을 오픈할 것입니다.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유통기한이 지난 그리고 측정치가 훨씬 오바된 그런 마루가 집에 깔려 있는 걸 이제 사회적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인분 아파트 이후에 저희가 또다시 한번 사회적 대투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아직까지는 극비 상황이라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오픈하겠습니다. 어차피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자재는 건설사에 납품할 때 입고 확인서, 성적 시험서를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 건축은 주로 환경부 관할입니다. 어디서 얼마만큼 어떻게 조작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수십 년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이 사태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를 다 뜯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당군 이래 가장 큰 건설 사업이라고 했던 둔촌주공 건설사 관계자 여러분 잘 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SEO 등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마루를 20억 넘는 아파트에 그 허위 수치가 기록된 아파트를 그렇게 마루를 다 시공했죠. 그 업체는 기자회견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습니다. 딱 한 군데 업체, 딱 한 군데 현장만 제외하고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다 모든 아파트 건설 현장이 그런 식으로 허위, 가라, 위조가 되는 불량 자재들로 다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하나건설이 만든 호텔입니다. 거기 호텔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쓰레기 자재가 다 들어갔던 겁니다. 네, 타일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까 타일은 아직까지 자료가 이제부터 수집할 겁니다. 이게 지금 건설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6,200원 그 퇴직공제금 적립해달라는 요구,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를 지급해달라는 그 요구조차 듣지 않고 2년 동안 쌩 까고 등기 비용도 아깝고 산재 처리도 안 해주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버리고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거리로 나갈 겁니다. 그때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하고 동지분들이 꼭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애니카 지부를 저는 든든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 진행을 제가 맡겼는데 좀 쑥스러운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쟁기금 전달 이제 시간인데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왜 투쟁기금이 더 절박한 노조인지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여기 투쟁 나오는 것만으로 집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만으로도 일당제를 포기하는 건데 그래서 더 절박하게 들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솔선수범한 재단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소개시키는 줄 몰랐는데요. 지금 앉아 계신데요. 저도 참 반가운 분이어서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노동재단에 우리 송경용 신부님 직접 나오셔서 이사장 맡고 계시죠? 우리 노동재단 이사장은 송경용 신부님 나오셔서 투쟁기금 전달을 직접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 촬영할 것까지 다 준비를 상당한 준비력인데요. 예. 예, 아까 그 상장 주듯이 그렇게 일단 한번 주시고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안 보이네요. 예. 내년에 지워드릴게요. 예, 지금 100만 원으로 좀 보이는데요. 예, 300만 원. 예, 지금 공만 받은 300만 원. 네, 같이 촬영해 주시고요. 예, 지금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기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재단과 여러 단위에서 추가로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짧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내년에 공 하나를 더 채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 한상균 위원장 발바닥에 땀나게 그냥 뛰어다니는 거 잘 많이 지켜봤고요. 초기부터 요새 뭐 권유하다 이거 하느라고 위원장 그만두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차도 못 팔고 좀 차 살 일 있으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 일도 일이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다 우리 여기 신뢰건설노조 하시는 분들 옆에서 보면 정말 간절하게 일하고 또 이렇게 투쟁하고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열정이 대단하셔서 금방 큰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저 주시고요. 예, 지금 아마 신뢰성 노동자들이 처음 이렇게 한 무대에 오른 거기 때문에 함께 외치는 구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즉석에서 만들 수는 없고 이따가 뒤풀이 가서 우리가 건배하듯이 제가 한번 급조해서 제가 한번 선창을 하고 마지막에 같이 투쟁 이렇게 하고 무대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루 노동자, 타일 노동자, 모든 신뢰건설 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하여!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사측이 정말 벌벌 떨 것 같은데요. 예. 네,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죠. 네, 좋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넣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기분이 다 좋네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권리찾기 유니온이 최근 재정 상황으로 사무실 옮긴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있는데요. 예, 참고로만 말씀드렸고요. 예. 괜히 얘기했네요. 지금 놀라고 계시는데, 예,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서 옮기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시간은 제가 조금 많이 일부러 드린 거여서 다음 진행은 조금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시간도 아주 중요한데, 다들 카카오톡 쓰시나요? 안 쓰시는 분이 여기 이 자리에도 아무도 안 계시죠. 저는 못 써요. 혹시 알고 계실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건 사실 저 때문이잖아요. 제가 하여튼 기자회견해서 사이버 망명을 해가지고 그 승소는 했는데 카카오톡 사과를 못 받아 저는 못 쓰는데 지금 카카오톡을 못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 쓰시죠. 예, 그래서 저는 접속 못하지만 화면이 넘어왔나요? 지금 보시면 비틀리 3.3 상담 이렇게 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한데 준비하실 동안 설명할게요. 시간 아끼려고. 3.3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상담이 더욱더 활발하게 돼야 되겠다.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권리찾기 유니온 사무실 찾아오려면 10군데 돌아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0.1%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민변과 우리 민변 변호사님 또 노무사 선생님들 여러 법률활동가들이 의기투합을 최근에 했어요. 아예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법률활동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노동조합에 우리 최우영 위원장이랑 우리 지부장님도 들어오시고 조합원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아까 그 상 받으셨던 실내건축 노동자 아직 조합원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찾아올 거예요. 이 채팅방으로 들어오면 같이 우리가 대화를 해드려야겠죠. 안심할 수 있도록. 자, 다 준비됐어요? 네, 제가 짧게 설명했는데 다 준비됐으면 지금
대통령 하나 잘 뽑으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회 우리 삶이 바뀌려고 하면 대통령 후보 하나뿐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우리가 들썩일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은 누가 발표하냐 지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네, 아마 그 숫자가 제 기억 안 나는데 수십 개 수백 개의 전국 각 지역의 노동당 저는 사실은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상당히 놀란 것이 있습니다. 매년 프랜차이즈 편의점, 카페 뭐 이런 데들을 이제 알바 노동자들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3.3이 등장했어요. 아르바이트 초단시간 노동하는 이 청년 노동 시장에. 그러더니 저희가 잠깐 더 지켜봤더니 작년에 이게 25%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사태를 그냥 저희가 방관하고 있으면 3% 4%가 25% 30% 이렇게 해서 청년부터 고령 노동자 모두에게 목을 재어올 것이고 그 모든 시장의 노동자들이 이제 3.3 노동자로 지금 한 800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이 투쟁을 해야 한다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고요. 반드시 떠나야 할 분은 떠나고 저희가 그분 보내드리고 난 뒤에 지금 있는 대로 기자회견을 시작해서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대개혁 운동을 함께 벌였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 지금 세세한 깨알 같은 글씨의 내용들은 없지만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모든 마음 있는 노동자들과 모든 함께 할 수 있는 단체들의 힘을 모아서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짧게 알차게 잘 해주셨네요. 제가 다 못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유럽 본부장님 축사로 시작해서 정말 각 부문에 유명하신 분도 있지만 오늘 처음 아는 분들도 있고 우리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들 많이 고생하고 있구나 서로 공감했던 시상식을 거쳐서 또 우리 마루 타일 노동자들의 힘찬 또 집중 투쟁에 이 계획에 저희가 화답을 하면서 오는 이 시간에 마지막 사진 한 장이 남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오늘 너무 이제 기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원래 권리찾기 의원이 무슨 주관하면 상징행동 새로운 걸 선보인다는 기대로 그거 염탐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건 우리 우분투 재단 가셨나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재단과 끝나가지고 돈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원래 여기 꽉 채워서 항상 뭘 했거든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합심이 필요한 상징 행동을 좀 기획을 해봤어요. 기획이랄 것도 없지만 그래서 일단 물론 이제 저기 화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얘기도 잠깐 드려야 될 텐데 저희가 16자를 우리 전체 공식 현수막과 함께 하나의 완성된 구호로 만들 텐데요. 이 구호는 사실 제가 다 울먹하네요. 예, 저도 3.3 노동자거든요. 우리 한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3.3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못 보는 구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리 우리 노동운동가 시민사회가 고생하고 있지만 3.3 노동자들의 핵심 구호를 딱 하나의 장면으로 만드는 거 아마 지켜보시는 분들 많이 용기를 얻으실 것 같고 내일 오픈 채팅방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마루 타일 노동자 사고조사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원 강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가 같이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준비하셨네요. 우리 새로 우리 참여하신 소동국장님이 오늘 너무 잘해주셔요. 자, 그러면 몇 분이 필요하냐면요.
한번 다 채워버릴까요? 그냥 사진 꼭 찍어야 되는 분들, 불편하신 분들만 제외하면 아까 우리 마루타일 노동자들만 해도 꽉 차긴 하는데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현수막과 16자의 구호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는 우리가 나오는 것까지 보이니까 씩씩하게 앞으로 뭐 나까지 나가 이러실 텐데 결혼식 사진 찍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 나오고 친구 나오고. 자, 그러면 제가 다 안 부릅니다. 안 나오면 부를게요. 자, 앞으로 불편하신 분들만 제외하고 앞으로 쭉 나와 주시고 자발적으로 피켓 드실 분들 피켓 틀어 주시고 현수막 뒤에 서실 분들 현수막 뒤에 서시면 돼요. 현수막은 어디 있죠? 현수막이 안 보입니다. 현수막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참여혁신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의 사진기자 선생님들이 이거 하나 때문에 상당히 큰 기대에 오신 건데, 자, 현수막 없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현수막이 먼저 갑니다. 자, 피켓 뒤로 가주시고 같이 완성이 돼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준비 활동을 제가 불러볼게요. 4대보험 전면 시행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너무 우리의 절박한 구호지만 뒤에 피켓이 같이 연결돼야 이게 느낌이 삽니다. 특히 애니카 사고조 사원들 그렇죠. 사고조 사원이란 이유로 산재보험 안 된다. 이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직업의 종류 차별 없이가 오늘 키워드인데요. 다 못 들어갔어요. 조금 붙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거 저희가 쟀기 때문에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비껴 서시면 돼요. 예. 피켓으로는 정확히 맞아요. 예, 왼쪽으로 더 가주시고 더. 예. 예, 저도 보면서 해야겠네요. 예. 예, 우리 안보영 동지 너무 몸짓 잘하셨어. 그렇게 이제 되네요. 다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저희 쟀어요. 예, 충분히 되고 지금. 그런데 그래도 사진 기자님들을 위해서 가지런히 합시다. 예, 맞아요. 예, 이게 원래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대시고 직업의 종류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일렬이어야 그림이 이뻐요. 지금 왼쪽 우리 타일 노동자분들이 앞으로 조금 나오셔서 현수막에 붙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는 제 이름 얘기할 수는 없죠. 잘못한 사람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없이가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없이가 현수막 뒤에 붙어볼게요. 우리 이름 얘기를 막 나오려고 안 되죠. 네, 고맙습니다. 지금 잘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잘 됩니까? 사진 잘 나오나요? 예, 직업의 종류 차별 없이 사고조 사원이든 학원 강사든 타일 노동자든 마루 노동자든 직업의 종류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4대 보험 전면 시행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보여드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3.3 노동자 862만 명 중에 얼마나 지금 접속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진 기자님, 언론 기자님들을 통해서 우리 5천만 우리 국민들 노동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대선 국면이 열리면 이 주장을 저희가 거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함께 외치겠습니다. 잘 찍고 계시나요? 예. 지금 화면 각도 괜찮죠? 예. 빔을 한번 꺼달라는 적이 있어요. 빔. 예, 누군가 다른 분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잠깐만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봐주실래요? 국장님 좀 봐주세요. 저쪽에 없을 수도 있고요. 빔이요, 빔. 잠깐만요. 왜 안 꺼지냐? 이거 맞나? 맞죠? 예. 그냥 막 눌렀는데 되네요. 예. 지금 다시 찍겠습니다. 저 목소리 썼으니까 말은 더 안 하고요. 일단 사진 찍어주세요. 네. 예, 구호 외칠 겁니다. 예. 지금 준비된 건 없는데요. 가장 간단한 거 선호하시니까 근로기준법 쟁취하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2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선창해서 근로기준법 쟁취하자. 그걸 얘기한 건 아닌데 근로기준법 쟁취하자를 전체로, 이게 음성이 남을 때 좋더라고요. 그걸 2번씩 전체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쟁취하자. 근로기준법 쟁취하자. 근로기준법 쟁취하자. 투쟁. 네, 힘찬 함성과 박수로 제4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보람으로 내년에는 기념식이 열리지 않도록 그렇게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공식적인 뒤풀이는 없어요. 저희가 재정 문제 때문에. 근데 십시일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